자기 전에 눈 감으면 내일 할 일이 자동 재생되시나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의 연구에 따르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식할수록 뇌는 오히려 그 행동을 더 강하게 떠올립니다. 지금 당장 핑크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됐나요? 바로 떠올랐죠? 우리 하루 결정의 40% 이상은 의식적 판단이 아니라 자동 반응에서 나옵니다. 더 잘하려고 계획을 더 빡빡하게 짜봤는데 오히려 더 지쳤던 적 없으신가요? 분명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자꾸 어긋나는 것 같은 그 묘한 찝찝함.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감각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틀린 방향으로 너무 잘 달려온 거예요.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복잡한 해답에 끌립니다. 단순한 진실은 책도 안 팔리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오래된 패턴을 함께 조용히 내려놓겠습니다. 심리 바이블을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9세 직장인 민준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회사에서 팀장으로 20년째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하루 일정을 분 단위로 짭니다. 회의 준비도 완벽하게, 보고서도 3번씩 검토하고 부하 직원 관리도 빠짐없이 챙기죠. 주변에서는 성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민준 씨는 요즘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지? 더 잘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지치고 더 완벽하게 준비할수록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칩니다. 어느 날 밤 민준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감각 낯설지 않으시죠? 사실 민준 씨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의 뇌가 아주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틀렸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연구팀은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결과에 집착할수록 수행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과정에 집중한 그룹은 장기적으로 훨씬 높은 성취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민준 씨처럼 완벽한 결과를 목표로 달려온 사람일수록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왜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요? 여기에는 뇌과학적으로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는 사고 억제 실험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거나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의식하는 순간 뇌의 전전두엽은 그 목표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작동할수록 오히려 긴장과 불안이 함께 활성화된다는 점이에요. 잠을 자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더 잠이 안 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뇌가 수면을 감시하면서 오히려 각성 상태를 유지시켜버리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경기에서 오히려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예술가들이 마감이 다가올수록 영감이 사라진다고 느끼는 것도 모두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소름이 돋으셨나요?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했던 그 노력이 사실 뇌 스스로 발목을 잡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20년을 달려왔는데 내 뇌가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니 억울하고 허탈한 기분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엄청난 희소식이에요. 당신의 의지나 능력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순간 지금까지 막혀있던 문이 한꺼번에 열립니다. 결과를 목숨처럼 움켜쥐는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행동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만으로 뇌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게으른 사람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유 있는 사람을 보상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은 그 감각,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노력의 방향을 바꾸면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 답이 생각보다 훨씬 불편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이유,
바로 통제 욕구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숨겨진 통제광입니다. 티를 안 낼 뿐이죠.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삶을 추적하며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에만 집중했습니다. 반면 모든 걸 통제하려 했던 그룹은 불안 지수가 높았고 번아웃 비율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통제는 마치 손으로 물을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세게 줄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죠.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서 뭔가를 통제하려고 붙잡고 있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자녀의 진로, 직장 동료의 반응, 배우자의 태도. 그걸 놓지 못해서 오늘도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건 아닌가요? 사실 그 걱정들 당신이 아무리 꽉 붙잡아도 바뀌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붙잡을수록 당신만 소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로체스터 대학교의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통제를 내려놓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순간 인간의 수행 능력과 삶의 만족도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쓰는 에너지를 걷어들이는 순간 정작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손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교통체증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집을 나설지는 내가 정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완전히 내 몫입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오히려 손에서 빠져나간다는 것, 어딘가 뜨끔하셨나요?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행복을 그토록 열심히 쫓는데도 번번이 놓치는지 그 진짜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행복을 목적지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자 에드 디너는 복권 당첨자들을 장기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당첨 직후 행복 지수는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단 6개월이 지나자 행복 수준이 당첨 이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반대의 경우입니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을 같은 방식으로 추적했더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들의 일상적 행복 수준이 당첨자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뇌에는 행복의 기준점이 있고 어떤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결국 그 기준점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그토록 애써온 것들, 더 좋은 집, 더 높은 직급, 더 많은 돈, 그게 다 의미 없었다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목표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줬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다른 목표가 생겼겠죠? 쉽게 말하면 새 차를 샀을 때 처음 한 달은 핸들을 잡을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면 그냥 차입니다. 뇌는 새로운 것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행복의 기준점이 있다는 사실은 동시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불행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겁니다. 성취가 아니라 과정에서 오고 소유가 아니라 연결에서 오며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옵니다. 행복을 덜 필요로 할수록 행복은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마치 고양이처럼요. 애써 부르면 도망가고 신경을 끄면 어느새 무릎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행복을 쫓을수록 멀어진다는 것, 이제 조금은 납득이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결정들, 사실 우리 스스로 내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뇌는 진실을 찾는 기계가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를 반복하는 기계에 가깝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수십 년의 연구 끝에 인간의 사고 시스템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빠르고 자동적인 직관 시스템과
느리고 의식적인 논리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논리로 결정한다고 믿을 때조차 실제로는 대부분 직관이 먼저 답을 내리고 논리는 그걸 뒤에서 합리화하는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겠어요? 지금껏 내가 신중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믿었던 것들, 사실은 뇌가 이미 정해놓은 답을 내가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요. 커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100만 원을 잃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이 심리적으로 2배 이상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도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쪽으로 본능적으로 기울어집니다. 변화가 두려운 게 아니라 뇌가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이 편향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의식적인 멈춤이라는 무기가 생기거든요. 어떤 확신이 들 때 잠깐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뇌가 어떤 필터를 끼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짧은 질문 하나가 오래된 자동 반응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뇌의 편향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편향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시작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그 이유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그 패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뿌리를 갖고 있거든요. 혹시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의지력을 쥐어짜 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며칠 못 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경험도요?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방법이 틀렸던 겁니다. MIT 신경과학 연구팀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복적인 행동이 굳어지면 뇌의 기저핵이라는 영역이 그 행동을 자동화해버립니다. 마치 고속도로처럼 신경회로가 깔리는 거예요. 한 번 깔린 고속도로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단지 더 좋은 새 도로를 옆에 놓는 것만 가능합니다. 나쁜 습관을 지우려 하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뇌는 이미 만들어진 회로를 지우는 기능이 없거든요. 이 대목에서 가슴이 뜨끔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나쁜 습관을 끊으려고 얼마나 많이 다짐했나요? 새해 첫날, 생일날, 월요일 아침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죠. 그 죄책감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나는 의지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스스로에게 찍어버린 건 아닌가요? 그 낙인 완전히 틀렸습니다. 당신의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라 뇌에 이미 깔린 고속도로를 지우려는 불가능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듀크 대학교 심리학자 웬디 우드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일상 행동의 43%는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습관은 신호, 행동, 보상이라는 세 가지 루프로 작동합니다. 해법은 단순합니다. 신호와 보상은 그대로 두고 중간에 행동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마트폰 대신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요. 보상은 똑같이 잠깐의 해소감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그 패턴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루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노력의 방향을 바꾸고 통제를 내려놓고 행복을 쫓지 말고 뇌의 편향을 의식하고 습관을 교체하면 된다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껏 놓치고 있던 건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 행동을 바꾸는 것, 그것도 아주 작게요.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과학자 BJ 포그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변화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는 행동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생은 한 번의 큰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의 아주 작은 행동이 내일의 자동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힘 빼기 연습입니다. 오늘 가장 잘하고 싶은 일 하나를 골라서 의도적으로 70%만 하세요. 완벽하게 하려는 긴장을 내려놓고 그냥 해치우는 겁니다. 뇌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꺼지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걱정 분류하기입니다. 지금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걱정들을 종이에 적고 두 칸으로 나눠보세요. 내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과 그냥 걱정만 하는 것. 바꿀 수 없는 칸에 적힌 것들은 오늘 하루만큼은 의식적으로 내려놓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쓰는 에너지는 그냥 낭비입니다. 세 번째, 루프 교체하기입니다. 오늘 가장 자주 반복되는 나쁜 습관 하나를 골라서 그 신호가 왔을 때 행동만 딱 하나 바꿔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마트폰 대신 물 한 잔, 지루하면 SNS 대신 창문 밖을 30초만 바라보는 겁니다. 거창하게 바꾸려 하지 마세요. 뇌는 작은 교체에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 딱 하나만 해보셨다면 댓글에 어떤 걸 골랐는지 남겨주세요. 힘 빼기 연습을 선택하셨나요? 걱정 분류하기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루프 교체하기에 도전하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시도가 다른 분들에게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 당신은 복잡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한 진실을 아직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은 원래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 왔을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그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심리바이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심리바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